네, 미국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지율 체크와 이제 상원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율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또 특별한 종목 이슈, 대선 관련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지지율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번 확인 대비해서 아리조나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48%에서 50%로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상원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피겠습니다. 대통령 정당과 다른 정당이 이 다수 정당을 상원에서 차지를 하게 된다면 행정부와 의회 의견이 달라서 행정부의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할 테고요.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상원의 그런 결과, 다수 정당이 누가 차지하게 될지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리조나에서는 현재 52%를 민주당이 유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공화당이 41%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리다도 함께 가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에서 47%로 오른 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로 함께 가보시죠. 지지율이 이전과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상원의 지지율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민주당이 52%, 다수 정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펜실베니아도 함께 보시죠.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지지율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요. 지난번과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노스캐롤라이나로 함께 가보시죠. 노스캐롤라이나 역시나 지지율 차이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역시나 앞서고 있는데 박빙의 결과를 예상해 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48대 47로 나타나고 있어서 큰 격차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지지를 받게 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위스콘신 지역에서 지지율 차이 지난번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역시나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6개 주에서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고 있고 이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다수 정당이 블루웨이브, 이 민주당이 물결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지지율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 짚어볼 텐데요. 전채린 캐스터 어떤 이슈 준비하셨죠? 네, 미국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D16 핫 토픽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후보는 사전 투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일요일에도 네바다와 북부 캐롤라이나주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요일 선거 캠페인 도중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turn the corner, 즉 위기는 넘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내 확산세가 몇 달 사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 또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Washington's Women's March라고 써 있죠. 워싱턴 여성 행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현재 미국에서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토요일인 어제 시위단은 루스 베이더 전 연방 대법관을 추모함과 동시에 그의 후임자로 발탁된 에이미 베럿 지명자로의 섣부른 위임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새로운 대법관을 이토록 빨리 임명한 공화당 위원들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CNBC에서 가져왔습니다. 미시간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테러리즘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Lock her up, 즉 그녀를 감금해라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지사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또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국내 테러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잘못됐으며 끝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D16 Hot Topic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16일 앞두고 있는 오늘 저희는 이 시간에 두 후보자의 바이오그래피, 즉 그간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후보의 간단한 프로필을 먼저 살펴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먼저 출생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1946년 뉴욕 출생,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1942년 펜실베니아 출생입니다. 즉 바이든 후보가 4살 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최종 학력으로는요. 트럼프 후보자는 경영인 출신답게 펜실베니아대의 와튼 스쿨을 최종 학력으로 두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시라큐스 로스쿨에서 최종적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대표 양력으로는 트럼프 후보는 모두 알다시피 45대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2017년 당시까지 미국의 부통령으로 활약한 양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니까 즉 1940년대에서 50년대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잘 나가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13살의 나이에는 뉴욕의 사립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부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보딩 스쿨이죠. 여기에서 학업을 마친 뒤 포드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후에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와튼 스쿨로 편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아카데미 재학하던 시절 졸업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바이든 후보의 경우 어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트럼프 후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의외로 언어장애를 겪으며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문의 시를 외우는 등 암기 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델라웨어 대학에 입학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1학년, 2학년 초기에는 학업보다는 풋볼과 연애, 그리고 파티 라이프에 집중을 했다고 훗날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61년 3학년에 올라가던 해인데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듣고 이에 영감을 받아 정치에 대한 뜻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후보의 청년기로 넘어갑니다. 청년기에는 두 후보 모두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해 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트럼프 타워와 호텔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1989년에는 43살의 나이에 포브지의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현재 이 사업체들은 아들이 물려받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9년 전인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29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는 5번째로 어린 나이에 상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상원의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간 모습입니다. 1987년, 즉 33년 전에는 이미 대선에 도전을 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두 후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족의 역사는 두 후보 모두 굉장히 긴 이야기라서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기엔 좀 부족한데요. 굉장히 주요한 이슈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체코의 모델 출신 이바나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1992년에는 트럼프가 마릴라 메이플즈라는 배우와 스캔들에 휩싸이며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이듬해에 배우와 재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는 한 명의 딸이 있고 그렇지만 6년 후에 다시 이혼을 하고 현재 아내로 알려진 2005년에 모델 출신 멜라니아와 재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한 명의 아들이 있어 이렇게 총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후보의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로스쿨에 재학하던 중 첫눈에 반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네일리아 헌터와 첫 번째로 혼인을 하게 되고요. 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하게 지내던 가족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1972년 교통사고가 크게 나며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 한 명을 잃게 됩니다. 이때의 아픔이 상당히 컸다고 후에 밝혔지만 이내 딛고 일어나 이듬해부터 2009년까지 상원 의원으로 활약해준 모습입니다. 1977년에는 미국의 전 세컨드 레이디가 되겠죠. 같은 델라웨어 대학 출신의 질 제이콥스를 만나 재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두 후보 모두 정말 화려하고 치열한 젊은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이기 이전에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늘 살펴봤고요. 남은 16일 동안에도 두 후보가 펼치게 될 이 흥미로운 경쟁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미국 현지의 생생한 대선 관련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였습니다.